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트맨 1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윤이고요. 자, 어제 양시장이 상승해 준 데 비해서 오늘은 양시장 분위기 조금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코스닥 시장 또 한 번 1% 넘게 빠지면서 한 번 더 걱정을 키워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 10월 달 지수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꾸준히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조금 더 마음 놓고 시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용준 디렉터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쭉쭉 잘 나아가는 종목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콕콕 집어서 캐스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성과도 놀라운 상황들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캐스팅되고 있는 종목들도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방송 계속해서 눈을 떼지 말고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역시 알차게 준비한 만큼 계속해서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TV에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휴대폰으로 유튜브 접속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시간 방송 화면이 뜨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채널 보기 눌러주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서울경제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는 남자, 요새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하죠. 8시의 남자이고요. 종잘기획의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가장 잘 보고 있는 남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 이유 잠시 후에 와일드카드 종목들 성적 점검하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이번 주에도 내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안내됩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간단하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도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역시 참여 링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편해하시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앞으로의 시장의 향방 오늘까지 지켜봐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앵커님이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제 상승했는데 오늘까지를 보고 상방인지 하방인지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혼조세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악재들이 좀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악재가 다 소멸되고 하방으로
걱정되는 일이긴 하지만 크게 한두 번 정도 완전 깨져버린 다음에는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단기적인 상승으로 나온다면 또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인데 정리해드리면 상승 출발한 지수가 오늘 오후에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밀려서 종료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황을 보면 코스피 상승 출발했는데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가 2210선에 마감됐습니다. 2200선에 좀 걸려있긴 한데요. 지금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인데 지금 핵심은 제가 오늘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 핵에 대한 이슈하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꽂는지 아니면 다 종결되고 상방으로 올라가는지가 확인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 상한가 종목은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디자인, 미코, 프롬바이오, RT캐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요새 상한가 종목도 그 다음날 흐름이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 들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면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본사도 아닌 자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이슈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거는 특별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3자 배정 유증도 아니고요. 자회사의 유상증자인데 금액이 7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내일 크게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한가이고 미코 같은 경우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 상용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새 뭐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핫하니까요. 미코도 바닥에 상한가 나온 거니까 미코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프롬바이오도 재밌는 소재인데요. 항상 탈모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한가를 찍긴 하는데 이게 연속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시장성이라든지 바로 매출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혈청 배지 세포 배양 원천 기술 개발했다. 이게 뭐냐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모유두 세포의 배양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인데요. 이게 사실은 기사는 그럴싸한데 실제 내용을 보면 상용화하는데 굉장히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RT캐스트인데요. RT캐스트의 자회사인 차지인이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미국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을 공급한다. 이렇게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차지인의 지분을 보유한 RT캐스트가 주가 강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봤을 때는 미코하고요. RT캐스트는 내일 한 번 더 흐름 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한가 흐름들은 지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수의 등락은 지금의 가장 팽배되어 있는 러시아 핵 문제하고요. 북한 미사일 도발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뉴스의 귀를 항상 쫑긋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뉴스만 실시간으로 체크하셔도 급등락장에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21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2200선은 지켜냈다라고 봐도 될 텐데요. 그리고 상승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들쑥날쑥한 흐름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고민되는 시점임이 분명하고요. 자, 그리고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도 앞으로 조금 더 시장 지켜봐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자, 그런 만큼 오늘 양시장 보시면서 한숨 쉬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반드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굳건한 흐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캐스팅해 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공개되는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성과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요. 자, 그 성과 화면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성과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9월 27일 공개해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1.75% 수익률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9월 28일 조일알미늄 공개를 해주셨는데 바로 정말 단기간 만에 6.45% 수익률 쌓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성과인데요. 자, 그동안 또 얼마나 장이 힘들었습니까? 9월 달 한 달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많이 빠질 정도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일알미늄까지 이렇게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자, 정말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9월 29일 현대약품
어제에 이어서 또 추가로 상승이 나오면서 21.89%라는 더 놀라운 상승폭 만들어줬고요. 자, 그리고 9월 30일 그 반대 매매 시나리오로 가지고 오셨지만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데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2.07% 새로운 수익률 오늘 또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뉴프렉스 3.54% 단 1거래일 만에 역시 놀라운 수익률 쌓아 올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봤는데요. 자, 9월 달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을 주시더니 10월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자, 현대약품과 그리고 데모까지 정말 놀라운 수익률 한 번 더 보여줬던 하루였는데 오늘 뉴프렉스까지도 이렇게 수익이 나면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방송 끝까지 챙겨볼 이유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현대약품, 데모, 그리고 뉴프렉스까지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와일드카드 종목이 시초가 대비해서 고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종목 나오면 시초가 땡하면 매수하고요. 고가 나오면 매도해도 크게 이런 하락장에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와일드카드 종목들 관종에 넣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은 사실은 굉장히 다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략 시험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시가 땡 하시면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약품 먼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약품은 9월 29일입니다. 이날입니다. 동그라미 쳐드릴 텐데 지금 공략을 하고 제가 역배열에서는 공략을 잘 하지 않는데 현대약품 재료가 있잖아요. 요오드에 관련 재료가 있기 때문에 공략하고 그 다음 날도 상승,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고가 대비해서 21%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매매 얼마나 하신지 모르겠지만 1억 정도 베팅하면 뭐 수익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약품도 아직도 추세 살아 있습니다. 이거 먼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데모인데요. 데모 같은 경우는 제가 30일 날 와일드카드 종목 드렸으니까요. 30일 날 드리고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데모는 제가 오늘부터는 좀 접근을 좀 지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데모라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흐름상 러시아가 핵을 쏘네 마네, 북한이 미사일을 쐈네 말았네 이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재건 이슈를 지금 더 큰 이슈로 감싸버렸기 때문에 데모는 오늘까지만 하시고요. 종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단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시가 대비 3.5%입니다. 적은 상승률은 아니고요. 이게 일정 매매상 10일인가요? 그때 이제 메타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때문에 흐름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은데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걸 지금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게 지수에 대한 문제인데 러시아가 지금 항공모함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 종말의 무기 쏘냐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약품은 아직도 추세 살아있는 거고 그다음에 뉴프렉스는 일정 매매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경제TV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종목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이니까 타 방송 보시지 마시고 서울경제TV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분명 내일 수익날 종목들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 이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어제와 오늘의 가장 큰 핫 이슈는 푸틴의 지구 종말의 무기 쏘나 이게 핵에 대한 이야기인데 핵 시위, 무력 시위를 하느냐 이게 이슈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설마 쏠까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푸틴의 지난 행보를 봤을 때는 충분히 쏘지 않을까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일이죠.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핵 어뢰인 포세이돈의 실험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첩보에 따르면 최근 포세이돈을 탑재한 러시아 잠수함이 북극해를 향해 이미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만약에 시험 발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큰 이슈로 전 세계는 공포 구간에 빠질 수 있다. 지수는 폭락을 할 거고요. 관련주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방산주들은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팁을 드리면 방산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 중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일본을 통해서 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푸틴 하나만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북한도 지금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방산주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후반에 방산주의 흐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더라도 지수가 폭락해버리고 사이드카 걸리면 다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이라는 표현이 너무 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큰 폭의 부야에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뉴스에 집중하시고요. 제가 노란톡방에 뉴스가 나오면 누구보다 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노란톡방에 뉴스만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수익률 표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현대약품, 데모, 뉴프렉스 이렇게 세 종목 새로운 수익률 쌓아 올려줬습니다. 자, 현대약품과 데모는 두 자릿수 수익률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29일부터 지난달 29일부터 오늘까지 3거래일 만에 쌓아 올린 거고요. 또 뉴프렉스는 어제 허를 찌르는 느낌으로 공개를 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하루 만에 3.54% 바로 수익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다만 데모 이제는 단계적으로 수익을 좀 청산해야 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물론 방송에서 수급을 보고 공개를 해주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12%가 넘는 수익률 쌓아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산을 하고 또 오늘 공개해주는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오늘 힌트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게 어떤 섹터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은 방송 말미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렇게 정말 세상이 긴박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시황 여러 가지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주고 계시니까요.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하단의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캐스팅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앞서서도 뭐 섹터에 대한 강조를 네. 좀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 진행해 주실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지수가 폭락해버리면 지수가 다 감아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이 장에서 반드시 주목받는 섹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방산 관련주 섹터입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 제가 오늘 나오는 대로 캐스팅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딱 이렇게 두 글자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방산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자, 물론 지금 이 섹터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만큼 어떤 종목 옥석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캐스팅되는 종목들 그리고 와이드카드 종목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위권 후보생부터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풍산 후보생, 기관기획사에서 고려아연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대원화성 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개인기획사의 풍산입니다. 주요 포지션, 동알루미늄, 비철금속인데 방산주로 지금 이름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0.95% 상승 나왔고요. 26,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고려아연 후보생 만나보고 계십니다. 4.02%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62만 1,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재련, 아연 이런 비철금속 전문이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사업군 중에서 2차 전지 쪽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대원화성입니다. 11.34% 상승 나와줬고요. 2,99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합성 피혁인데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과 함께 흐름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앞서 짚어주신 그 섹터가 딱 보이긴 하네요. 아시죠? 방산주가 뭔지. 네. 먼저
제가 그럼 바로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방산주인 풍산을 저는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방산 강조해 주셨던 네. 풍산 캐스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 나오면 안 되겠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전쟁의 발발입니다. 전쟁의 발발, 또 핵의 발사, 또 북한 또 미사일 발사, 또 일본과 북한의 문제가 좀 첨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만약 생긴다는 전제가 된다면 지수는 폭락을 할 것이고 뭐 지수 사이드카도 걸리겠죠. 거기다가 그러면 2,400개 종목 중에 2,350개는 전반적으로 하락 부야기가 갈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렇지만 50개, 30개 언더에 있는 종목들, 방산주, 방산 관련 섹터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짰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산이 쉽게 말씀드리면 방산주입니다. 방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풍산도 관심 종목에 꼭 챙겨 넣으시고요. 제가 지금 방산주를 몇 개 불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적으시면 됩니다. 먼저 빅텍 있고요. 퍼스텍 있고 한일 단조 있고 스페코 있고 풍산 있고 우선 5개 정도를 불러드릴 테니까 우선 간정에 넣으시고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산 차트 한번 볼게요. 풍산은 지금 호재 뉴스가 떴습니다. 풍산을 지금도 방산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이었던 풍산이 방산 부분을 분할해서 사로 또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풍산의 메인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는 빈 껍질이 남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풍산 주주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난달 7월에 이거 출범한다고 7일에 발표했는데요. 소액 주주들 중심으로 말을 해가지고 물적 분할을 하면 기존 주주들의 주가 가치가 훼손된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전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분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풍산은 방산주이기 때문에 방산주로 편입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오늘 시가갭 띄우고요. 밀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재료가 크면 차트고 뭐고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버렸다면 방산주의 수급이 확 쏠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선을 깨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시가를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분은 차트만 보는 초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방산 분할 적격 철회라는 호재도 있고 그리고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뉴스를 보면서 풍산을 꼭 관종에 놓고 대응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풍산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방산 강조를 해주신 만큼 풍산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개인 기획사의 그런 후보생이었고요. 자, 풍산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방산 부문 물적 분할 계획을 철회한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최근에 DB 하이텍도 소액 주주들의 합심으로 인해서 이런 물적 분할 취소가 된 그런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과 같이 풍산에서도 물적 분할 계획 철회한다라고 공시가 나온 건데요. 자,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듯이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과연 오늘 또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디까지 내려갈까, 바닥이 어디일까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한 번 더 크게 시장의 어떤 지수의 향방과는 관계없이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만큼 풍산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또 지켜보면 좋을 방산주에 대해서도 나열을 쫙 해주셨죠. 5개 종목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다시 돌려보게 하시면 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용준 디렉터님의 목소리 한 번 더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위권에서는 개인기획사의 풍산이 캐스팅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고려아연 그리고 대원화성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고려아연은 사실은 나쁘진 않고요. 대원화성은 좀 애매한 느낌이기 때문에 두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재 값들의 사실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연, 연, 금, 은, 동을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재가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지 않았는데요. 기사는 어제 나와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아크에너지라는 회사가 자회사인데 호주 통신사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자회사의 호재는 모회사의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트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상승이 나올 확률이 하락이 나올 확률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건 맞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만약에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차트가 무너져 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캐스팅이라는 게 핫한 이슈 그리고 가장 직면한 문제에 대한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좋아 보이나 지수 흐름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내일 흐름을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 내일 지수가 원만하다면 상승이 나올 종목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대원화성 보겠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피혁을 만드는 회사인데 현대차, 기아차, 리비안 전기차죠. 리비안 전기차에 고급 소재 합성 피혁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이 매출이 늘고 리비안이 많이 판매됐다고 하면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차트에 보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오늘 상승도 나오긴 했지만 윗골이 달린 상승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크게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 있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건데 핵심은 차트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는 좋은데요. 지금 최근 급락에 따른 그 매물대의 피로도도 있고요.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앞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21선 위인 복귀라는 게 사실은 지난 과거값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료하죠. 사실은 시장은 생물을 움직이는 건데 복귀는 쉽습니다. 2,960원 위에서 내일 시작한다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한데요. 21선 아래에서 깨진다면 시가압을 메꿔버리기 때문에 2,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트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원화성은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풍산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아쉽게 또 고려아연은 탈락을 했고 대원화성은 좀 애매한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는 설명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고려아연 국내 최대 아연 재련 업체라고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2차 전지 뭐 이런 분야까지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짚어주셨던 호주 통신사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계약이라는 소식도 함께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재료도 괜찮고 시장에서도 지금 주가가 상승세 4거래일 동안 9.1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지만 지수 흐름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하지만 만약에 내일 지수 흐름이 양호하다면 고려아연도 지켜봐도 괜찮을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원화성, 현대차, 기아차, 리비안 이런 회사들의 고급 소재 합성 피혁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리비안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요. 자, 리비안 관련주로 묶여 있으면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일 21선 위에서 시작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밀려버릴 수 있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대원화성, 고려아연 짚어주신 대로 좀 내일 시장에서 흐름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최종적으로 3위권에서는 방산주인 풍산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권 후보생도 바로 만나봐야 할 텐데요. 2위권엔 어떤 후보생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3S가 있고요. 기관 기획사의 루트토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LG 에너지 솔루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3S입니다. 2.56% 상승이 나와줬고요. 2,4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포지션 웨이퍼 캐리어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루트토닉 만나보시죠. 네, 루트로닉이네요. 2.62% 상승 나왔고요. 17,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미용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5.51% 상승 나와줬고 46만 9천 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2차 전지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중에는 사실 네. 오늘 강조하셨던 방사는 없네요. 네, 방사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네.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가장 지금 이슈가 나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갈지 또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산 종목이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뭐 80만 원 간다, 90만 원 간다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46만 9천 원의 종가가 끝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산주는 지금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향후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LG 계열사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좋은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OEM 대부분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은 좋은데 게다가 지수를 다 빼고 그냥 자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게다가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3분기죠. 1, 2, 3, 4, 5, 6, 7, 8, 9. 3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더 놀라운 거는 2025년에 영업이익이 4배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출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판가 인상에 대한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는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실행되면서 사실은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는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조인트 벤처로 해서 미국 현지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에 대한 피해를 전혀 받지 않고요. 이걸 더러 호재로 적용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업을 진행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IRA의 수혜가 가장 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볼게요. 예, 좋은 회사니까 할 말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차트적으로는 지금이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21선을 돌파를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지수도 무너지고 21선 저항도 못 뚫으면 하락할 수 있는 차트거든요. 하락할 수 있죠. 하락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우선 3분기 영업이익 매출이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기 때문에 봤을 때는 하락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51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회사일수록 지수에 순응하기 때문에 지수를 이길 수는 없지만 지수가 안정되는 상황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영업이익에 따라가기 때문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가깝게 성장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몰빵 치는 것보다는 돈 있을 때마다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면 올해 내년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물론 오늘 외국인 기획사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개인 기획사에서도 굉장히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후보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지금 배터리 교환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IRA 관련해서 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미국에 발빠르게 진입을 해서 IRA에 굉장한 수혜를 받을 걸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3분기 깜짝 실적 기대까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 다만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주가가 무거운 만큼 여력이 될 때마다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으로 좀 취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좋은 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3S와 루트로닉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루트로닉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루트로닉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기사가 좋은 게 나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 보는 회사인데 이거 봤더니 국내 1위 글로벌 에스테틱 의료기기 기업이라고 합니다. 에스테틱이라고 하면 미용 의료기기니까 성형외과 같은 데나 피부과에서 많이 쓰이는 그 기기를 이 회사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10월 5일자에 보고서를 하나 봤더니 글로벌 시장도 국내에도 1위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굳건하다고 나오는데 최근 매출도 매년 갱신되고 있고 유럽 마케팅도 확대되고 있고 게다가 미국 내에서도 경쟁사를 누르는 정도로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차트 한번 보면 누트로닉 같은 경우는 차트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점이 있는데 차트를 길게 보면 굉장히 하락이 크게 나와가지고요. 지금 전저점 바닥인 15,000원 부근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캐스팅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21선에 걸려 있고요. 내일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러시아가 핵을 발사하고 그러면 주식 급락이 나오면 이것도 따라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올해 하고 내년 영업이익 상승도 기대되는 상태고 유보율도 8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인데 걱정되는 건 지수 때문에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글로벌 에스테틱 쪽에 또 의료기기 쪽에 관심 있는 종목 분이시라면 루트로닉도 관종에 놓으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공략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은 거고 3S 같은 경우도 재료가 오늘 나와 있는데요. 딱 보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1.4나노를 2027년까지 양산하겠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죠. 삼성전자가 이걸 하게 되면 국내 유일의 웨이퍼 회사인 3S는 큰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시작했다 이런 게 아니라 로드맵이거든요. 로드맵인 게 뭡니까? 로드맵, 큰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계획에 있는 거지 바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차트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게 크다, 국내 최초다 이렇게 매수했던 분들은 21선 저항을 맞고 물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기사를 볼 때 헤드라인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 내용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로드맵이라는 재료로는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내일은 아마 하락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3S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캐스팅이 됐는데 아쉽게 루트로닉 좀 탈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국내 1위 에스테틱 미용 의료기기 회사이고 지금 계속해서 판로도 개척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 실적 내고 있다라고 하죠. 자, 영업이익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유보율마저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루트로닉인데 다만 지수가 역시 변수입니다. 21선 현재 걸쳐있는 상황인 만큼 캐스팅을 할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후보생인 만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3S, 삼성전자가 2027년 1.4나노미터라고 하죠.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라고 하는데 자, 1.4나노미터 칩 양산을 공식화하면서 장중에 좀 기대감이 쏠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2027년 로드맵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런 만큼 내일 시장에서는 큰 반응은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캐스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물론 오늘 2위권에 오른 후보들 모두들 재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 이렇게 선별하고 분류해서 이용준 디렉터님만의 시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정보들 얻어 가시고 또 포트에도 수익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샵 008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3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참여 링크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렸던 대로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 캐스팅까지 모두 진행이 됐고요. 자, 1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히림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고요. 기관기획사의 D&D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현대 모비스 후보생 이렇게 세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먼저 개인기획사의 히림입니다. 7.92% 상승 나와줬고요.
8,31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히림 같은 이런 후보생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후보생인 것 같은데 이용준 디렉터님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주요 포지션 건설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네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DNT 후보생입니다. 4.39% 상승 나와줬고 1,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부품 제조하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종합 장비 회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현대모비스입니다. 2.27% 상승 나와줬고요. 20만 2,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포지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입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도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던 캐스팅까지 진행됐던 종목과 관련이 있는 그런 그렇죠. 후보생도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다른 후보생들도 역시 재료는 참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 종목 다 재료가 있고요. 재료가 나쁘지 않은데 저는 DNT를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2위권 캐스팅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네요. 맞습니다. 앵커님 말이 왜 그 말씀을 하신 거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납품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 DNT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방산주의 흐름이 안 나온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수가 폭락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NT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한 봉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래 꼬리가 달려 있고 위에 음봉이든 양봉이든 망치형 캔들이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종가 부근에 이미 종가까지 올리면서 저가를 올리면서 끝난 봉인데 내일은 하락보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D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핵심 장비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납품처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한다면 DNT 앞으로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 영업 예상치가 무려 150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거는 내일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지수가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DENT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위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캐스팅이 됐는데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DNT 캐스팅 1위권에서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장비 독점 납품하고 있고 또 수주 잔고가 향후 3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증권사 전망까지도 나와 있는데 일단 올해 보지 않고 내일만 봐도 하락보다 상승 나올 수 있는 일봉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히림과 현대모비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히림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히림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자주 언급했던 이유가 레옴시티 관련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레옴시티가 허상이 아니라 뉴스에 보니까 레옴시티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가 2029년인데요. 지금 2022년이니까 7년 동안 이 많은 땅에 건축도 하고 원전도 짓고 도로도 짓고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림, 한미글로벌 상승이 나와주는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윗꼬리를 달린 걸 봤을 때는 지금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확정된 가시화된 재료는 있긴 하지만 지금 지수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지금 들어왔던 세력들도 지금은 올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와도 현찬에 반해 오늘 음봉 윗꼬리 22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웬만큼 횡보만 하면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나오지만 폭락해버리면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히림은 내일 하락 나올 수 있지만 재료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현대모비스는 심플합니다. 보시면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일수록 시총이 큰 회사일수록 지수에 순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오르고 지수가 빠지면 빠지는 경향이 강하고요. 시총도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18조 7천억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지수의 흐름에 따라 봐야 되는데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2선이 걸려버렸잖아요.
이런 종목은 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좋은 회사는 맞고 현대자동차도 그렇지만 현대모비스도 북미 전기차 공장 신설이 가속화된다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건 맞는 것 같아요. 악재란 악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좋은 회사이나 22선에 걸려 있는 현대모비스 만약 내일 지수 하락 나오면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장세를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이 되고 그 전망을 짚어보기가 참 어려운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 지금 현재 이렇게 캐스팅 목록에 올라온 후보생들 내일 장세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할지까지 상세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노란톡방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 흐름 짚어보기가 훨씬 더 편하고 또 좋겠죠. 자, 그런 만큼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 이용하셔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간단하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대를 하셨고 또 오늘은 섹터에 대한 힌트까지 주셨는데 과연 와일드카드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바로 빅텍이네요. 저희 네. 이 종목 참 기다렸습니다. 아, 빅텍 갖고 계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 보유 종목이기도 한데. 네. 저희가 빅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앞에를 좀 짧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뉴스에 만약 핵을 발사했다 그리고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했다 이러면 지금 제가 그냥 전업하시는 분들 제가 트레이더 출신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묻지마 시장가로 질러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차트에도 나와 있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가 표현이 좀 과격한 이유가 이게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할 때 빅텍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보면 10월 5일 날 오늘 기사를 보면 한반도를 떠났던 미 핵 추진 항공모함이 다시 돌아온다. 이게 뭐예요? 다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을 넘겨서 쐈기 때문에 다시 미국은 견제하기 위해 들어온 건데 미국이 북한을 견제하면 뭐합니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공개 지지를 한 다음에 그 합병 공개 선언을 한 다음에 핵 실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종말의 무기를 북핵으로 출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양방입니다. 만약에 핵 무기도 북핵에서 실험 발사를 해버리고 또 북한이 다시 보란 듯이 다시 미사일을 쏴버리고 이러면 빅텍은 급등이 나올 것이다. 또 지수는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면 됩니다. 차트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차트 제가 굉장히 귀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지만 그래도 서울경제 시청률을 위해서 제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 팁이 이겁니다.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죠. 5,000원에서 상방이 8,000원이니까 횡보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물려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요. 실제적으로 힘을 응축할 수 있는 구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오늘도 양봉이 크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지수가 이런 이슈로 급락을 하고 빅텍이 수급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저는 빅텍이 대장주격으로 시가로 무조건 추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 빅텍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와 뉴스는 여러분들이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뉴스에 나오게 HTS 나오기 전에 또는 네이버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빅텍 관종에 넣으시고요. 애수금 챙겨 놓으시고 제가 사인 드리는 순간 공략할 때 시가로 한번 공략을 해서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준비를 하면서 내일 시장을 대응해 보면 좋겠다. 빅텍 제가 관련 재료, 뉴스, 정보까지 노란톡방에 공유할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정말 좋은 시점에서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와일드카드 빅텍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빅텍 방산주의 대표격으로도 불렸던 종목인데 오랜 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힘을 응축해 온 셈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관종에 넣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매도보다 매수가 늘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용준 디렉터님만의 시각으로 과연 어떤 가격대에 매수를 하면 좋을지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 초반부터 정말 꾸준히 강조를 해주셨던 섹터가 바로 방산이었고 그 방산주의 대표격인 빅텍이 오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아마 이 종목 현 시점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만큼 빅텍 어떤 가격대에 매수를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또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이용준 디렉터님만의 시각으로 도와주신다라고 하시니까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시장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방송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